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세일즈 텍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할 세금입니다. 세일즈 텍스는 미국의 어느 주든지 다 대부분의 주가 있는데 제가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주에 계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일즈 텍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이 한국의 부가세 개념과 좀 비슷합니다. 최종 소비재를 살 때 최종 소비자가 보통 세금을 내는 그런 세금이죠.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유체동산을 파는 경우, 그러니까 tangible personal property를 파는 경우에 그리고 그 판매가 최종 소비자에게 이루어질 경우에 판매세를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메뉴에 나와 있는 금액 외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세일즈 텍스입니다. 그래서 각 시마다 또 카운티마다 이 세율이 다르게 됩니다. 7.75%일 수도 있고 9.5%일 수도 있고 시마다 이제 텍스의 요율이 다르게 되는 것이 세일즈 텍스입니다.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이제 주로 지금 대상으로 제가 이걸 제작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질문들을 흔히 받아요. 이 세일즈 텍스를 우리가 로직이 최종 소비자한테 걷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CDTFA라고 하는 곳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손님한테 걷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내던 손님으로부터 세일즈 텍스를 걷던 안 걷던 세금을 내야 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실수로 세금을 걷지 않았다 하더라도 판매자가 세금을 내야 하고 다만 그 세금을 최종 소비자에게 내게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에게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식당에서 모르고 우리 손님한테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지 않았으면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업자가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이 세일즈 텍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텍스는 담세자, 납세자가 다르다기보다는 우리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걷었다고 내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를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판매세를 부과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셀러스 퍼밋이라는 퍼밋을 취득하셔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비즈니스나 다 판매세 보고의 의무가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 판매세 규정은 정말 복잡 다단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은 유체동산의 판매, 최종 소비자에게 대한 판매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판매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소비자로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마켓을 간다든지 그래서 뭘 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정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왜 복잡 다단하냐 하면 주마다 또는 시마다 카운티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판매세를 적용하는 대상이 상품의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커스토어나 마켓에서 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리시트를 보게 되면 세일즈 텍스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료품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그로서리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박을 산다, 여름이니까. 그 다음에 프로듀스를 산다, 뭐 팔을 한 단 산다. 이런 것에는 부과가 되지 않아요. 뭐 초콜릿을 산다. 이런 것에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코크를 산다든지 이렇게 카보나이트드 된 탄산음료를 산다든지 그러면 또 그게 부과됩니다. 이건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판매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종별로 그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그 규칙을 잘 알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크레딧 카드를 보통 사용하시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그 단말기를 설치해주는 그런 그 업체에서 기본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셋업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히 알고 이렇게 과세를 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체동산에 식료품이 아닌 유체동산에 대해서 최종 소비자 할 때 판매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잡으시고 두 번째 제가 적은 것이 타주 판매, 인터넷 세일즈, 도매시의 판매세인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판매세. 최종 소비자한테 판다 하더라도 인트라스테이트 그러니까 다른 주에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예외 또 새로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50만 불 이상 해당 주에 판매하게 되면 또 그 주에도 판매세를 내야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판매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주에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세를 걷지 않아도 되고 해당 주에서 사신 분이 최종 소비자가 사용세를 내는 이런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세일입니다.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그 인터넷 세일을 하시는 이베이라든지 인터넷 세일을 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물건을 올려서 우리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런 플랫폼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들이 알아서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그 플랫폼에 물건을 올려서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편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의 판매세라고 제가 적었는데 그 도매의 경우에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되 최종 소비자가 아닌 도매로 이제 또 그거를 재판매 업체가 되겠죠. 이렇게 사서 다시 판매하는 그런 업자에게 파는 경우에 우리는 세일즈 텍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도매를 하는 경우에 그 재판매 업체로부터 도매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리세일 서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재판매 허가증이라는 그런 서류를 진구해서 받아야 나중에 세일즈 텍스 감사를 받든지 할 때 왜 세금을 매기지 않았냐고 할 때 이제 그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셀러스 퍼밋이라는 것을 꼭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도매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타주 판매, 인터넷 세일, 도매시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세일즈 텍스를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세 관리가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제 판매세가 없거나 거의 없는 비즈니스는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그 판매세가 굉장히 모든 판매되는 그런 아이템에 다 부과가 되면 관리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식당이나 리커스토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판매세가 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판매되는 그 상품들이 판매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왜 판매세 관리가 중요하냐? 이 식당이나 리커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 비즈니스 매각하시게 되면 그 에스크로나 에스크로 즉 매각 절차의 하나로서 그 CDTFA 그 주정부 그 세일즈 텍스 관장하는 곳에서 그 클리어런스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세일즈 텍스를 다 완납했다는 증명서인데 그거를 받아야 우리가 비즈니스를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GTF에서 판단해서 세일즈 텍스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그 세일즈 텍스 감사가 비즈니스 매각 시에 나오는 경우들이 좀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세일즈 텍스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한꺼번에 감사를 통해서 세일즈 텍스를 밀렸던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돼서 비즈니스를 판 대금을 전에 회수하지 못하고 상당량의 금액을 그 CDTFA에 납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종이 그 세일즈 텍스가 많은 업종이라고 하면 그 세일즈 텍스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세의 의미와 소득세 보고라고 했는데, 아까 그 타주 판매와 좀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뭘 사서 쓰는 이제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의 세금인데, 우리가 한국에서 혹은 다른 주에서 세일즈 텍스에 부과 없이 납부 없이 어떤 유체동산을 사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사용이 되고 있는 주에 사용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보고를 원래는 개별 소비자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세수가 거치지 않아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540이라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소득세 보고시, 소득에 따라서 사용세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주정부에서 사용세를 보고하라는 그런 레터를 받는 경우가 있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유체동산을 해외 혹은 다른 주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비즈니스 시 유의해야 할 세일즈 텍스에 대한 개요를 알아봤습니다. 세일즈 텍스가, 그러니까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세일즈 텍스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만약에 세일즈 텍스의 대상이라면 어떻게 어떤 상품에 어떤 요율을 부과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처음부터 비즈니스 할 때 잘 셋업을 해 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은 세일즈 텍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